네,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2019년도 훈련기간 인증평가 계획과 절차, 그리고 그 절차에 따른 기관의 준비사항입니다. 설명을 들으시면서 오늘 배부해드린 설명의 자료집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다시 해당 페이지에 메모를 하거나 접어두셔서 표시를 해두시면 나중에 기관에 돌아가셔서 읽으실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살펴볼 내용은 19년도 훈련기간 인증평가 일정입니다. 이는 자료집 17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실적 보유기관, 상반기 신규기관, 하반기 신규기관별로 일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기관이 어떤 일정에 속하는지를 잘 확인하셔서 평가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오늘 설명회가 마무리되고 나서 기관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은 3번 인증평가 신청입니다. 19년도 실적보유기관과 상반기 신규기관의 인증평가 신청 날짜는 2019년 2월 7일부터 2월 21일 18시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신청을 완료한 기간에 한해서 다음 날인 2월 22일부터 2월 26일까지 평가 신청서를 수정 보완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꼭 확인하셔서 해당 기간에 신청서를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이 접수가 완료되고 나면 심사평가원에서 기관건전성 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1단계 기관건전성 평가 결과 통보는 3월 중순에 통보될 예정입니다. 이 1단계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기관은 2단계 현장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이 현장평가는 실적보유기관은 4월 초, 상반기 신규기관은 3월 말부터 시작됩니다. 현장평가를 다 마치고 나서는 1차적으로 결과 통보가 이 시기에 이루어지고요. 이의 신청과 심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 결과는 실적 보유기간은 10월 중순, 상반기 신규기간은 6월 초에 확정됩니다. 하반기 신규기관은 맨 오른쪽에 있는 일정을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하반기 신규기관 인증평가 공고 때 다시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 일정은 인증평가 일정에 따라서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저는 1번 2019년 훈련기간 인증평가 개요부터 5번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 방법까지 안내드리고 6번 성과평가 지표 산정 기준은 성과평가 담당자께서 별도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훈련기관 인증평가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료집 29쪽입니다. 훈련기관 인증평가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53조에 근거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의 건전성과 역량을 평가해서 훈련기관 위탁 자격을 인증합니다. 이로써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그 궁극적 목적입니다. 한 장을 넘겨서 31쪽을 보시면 이 인증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기관들이 나와 있습니다. 인증평가 대상은 표에 나와 있는 훈련을 실시하려는 모든 기관입니다. 크게 실업자 훈련과 재직자 훈련으로 구분됩니다. 여기 안에 있는 훈련을 하나라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증평가를 받아서 1년 인증 이상의 등급을 받아야 하고 인증 유예를 받게 되면 정부 지원 훈련을 실시할 수 없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산재근로자 위탁훈련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본사와 지사 형태로 운영되는 기관은 각각 인증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네, 이 평가 대상은 크게 신규기관과 실적 보유기관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실적 보유기관과 신규기관을 나누는 기준은 전년도 훈련 종료 실적 보유 여부가 기준입니다. 즉, 2019년 인증평가는 훈련기관이 2018년도에 종료한 훈련 실적이 있으면 실적 보유기관, 없으면 신규기관입니다. 신규기관은 상반기, 하반기 나뉘어서 2번 평가가 진행되는데요. 이 대상 산정 시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실시하고자 하시는 기관은 이 기준에 해당이 돼야 되고 하반기에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은 이 기준에 해당이 돼야 돼서 우리 기관이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상반기나 하반기 신규기관 인증평가에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실적 보유 기간은 한 번만 실시됩니다. 그리고 실적 보유 기간 중에 3년 인증이나 5년 인증 등 단연 인증 기관은 현장 평가를 실시하지는 않지만 기관 건전성 평가와 훈련 성과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등급 유지 여부를 결정하므로 평가 신청 기간에 다른 기관들과 똑같이 평가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다음은 평가 신청 구분입니다. 평가 신청 구분은 평가 신청, 포기 신청, 미신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평가 신청은 기관에서 평가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서 평가 참여 의사를 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관에서 신청을 해주시면 평가 결과에 따라서 5년 인증부터 인증 유예 등급까지 부여됩니다. 포기 신청은 평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평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미신청은 평가 대상이지만 평가 신청 기간 내에 평가나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입니다. 포기 신청이나 미신청은 인증 유예 등급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네, 하단을 보시면 훈련기관 인증평가 체계도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기관이 2018년에 평가 대상 훈련과정 종료 실적이 있는지부터 판단해서 흐름도를 따라가시면 인증평가 결과까지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33쪽 인증평가 세부 영역과 평가 항목입니다. 제일 위에 나와 있는 기관 건전성 평가는 평가를 신청한 모든 기관이 받게 됩니다. 준법성 평가와 재정 건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이 1단계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기관은 2단계 역량 평가를 받게 됩니다. 역량 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실적 보유 기관 같은 경우 성과 평가 60점, 현장 평가 40점으로 이루어집니다. 신규 기관은 성과 평가가 없기 때문에 현장 평가만 100점으로 진행됩니다. 네, 먼저 인증평가 등급 기준을 설명드릴 텐데요. 신규 기관 인증 등급 기준입니다. 자료집에 신규 기관 내용은 조금 뒤편에 있어서 99쪽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기관은 평가 후에 1년 인증이나 인증 유예 두 가지 등급 중 한 가지를 부여받습니다. 일단 1단계 기관 건전성 평가에서는 20점 감점 미만인 기관이 적합이고 20점 이상 감점이 되면 부적합 판정되어 자동으로 인증 유예가 부여됩니다. 1단계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기관은 2단계 현장평가를 받는데요. 이 현장평가에서 60점 이상을 받으면 1년 인증, 60점 미만을 받으면 인증 유예입니다. 각 등급의 유효기간은 19년도 결과 확정일로부터 다음 년도 인증평가 결과 확정일까지입니다. 다만 상반기 신규기관 참여를 해서 인증 유예를 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19년도 상반기까지 실적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하반기 신규기관 인증평가를 또 참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다음은 실적 보유기관 인증평가 등급 기준입니다. 페이지는 48쪽입니다. 네, 1단계 기준은 신규 기관과 같이 20점 이상 감점되면 부적합 판정을 받습니다. 20점 미만 감점이어서 역량평가를 받게 되는 기관들은 성과평가와 현장평가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 성과평가와 현장평가의 총점이 60점 미만이면 인증유예 등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성과평가와 현장평가 합쳐서 60점 이상을 받은 기관은 1년 인증 등급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좀 알아두셔야 될 게 60점 이상을 받았지만 성과평가와 현장평가 각 영역에서 40% 미만의 득점을 하게 되면 과락으로 인증 유예 등급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써 있는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60점 이상을 받은 기관 중에서 성과평가와 현장평가 각각 총 100점의 75% 이상 득점한 기관은 3년 인증,
성과평가와 현장평가 각각 85% 이상 득점한 기관은 5년 인증이 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단연 인증 기관은 점수만 충족했다고 해서 우수훈련기관으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말씀드릴 우수훈련기관 요건을 갖춰야만 최종 선정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인증평가 등급 유효기간입니다. 37쪽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3년 인증, 5년 인증 기관은 단연 인증 기관으로 기본적인 유효 기간은 2019년 결과 확정일로부터 각각 3년, 5년이지만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등급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유효 기간 내에 인증 등급이 하향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표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19년 현장평가에 참여하지 않고 18년 현장평가 점수를 반영하여 단연 인증 등급을 받은 기관은 그 유효기간이 18년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년 인증 기관은 19년 결과 확정일부터 다음 연도 인증평가 결과 확정일까지 등급이 유효합니다. 인증 유예인 경우에는 2020년도 인증평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같은 페이지 아래쪽입니다. 인증평가 등급은 최종 결과 발표와 동시에 HRD넷에 적용되며 인증 유예 등급과 무등급 기관은 과정심사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만 평가 일정상 과정심사 시작 전에 인증평가 등급이 확정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일단 과정심사 신청은 할 수 있고 인증평가 등급이 확정되는 대로 그 결과를 과정심사에 반영합니다. 평가 결과는 HRD넷과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단연 인증 등급 획득 시에는 우수훈련기관으로 선정되어 혜택이 부여됩니다. 네, 그럼 다시 페이지를 넘겨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우수훈련기관 선정과 취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료집 49쪽입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우수훈련기관은 영역별 기본 점수 조건을 충족하고 다음에 3가지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기관 건전성 평가의 감점이 10점 미만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2017년부터 19년도 평가 결과 확정일까지 훈련 과정의 계약 해지 또는 인정 취소 이상의 처분, 지도 점검 불응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내역, 사회적 무리가 발생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증평가심의위원회에서 우수훈련기관으로 적합 판정된 기관만이 최종 우수훈련기관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우수훈련기관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9년 이전 선정기관과 2019년 이후 선정기관으로 나누어 보실 수 있는데요. 먼저 2019년 이전에 선정된 기관은 아래 5가지 요건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은 우수훈련기관 취소가 됩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자세히 읽어보시고 5번을 같이 살펴보면 매년 실시하는 훈련 성과 모니터링에서 실업자 훈련은 취업률 항목 중 하나라도 6등급 이하일 경우, 재직자 훈련은 수료율이 5등급 이하이거나 수요자 만족도가 전체 평균의 80% 미만일 경우에 선정이 취소됩니다. 2가지 훈련을 병행하는 기관은 실시 비중을 고려할 예정이며 2018년 선정기관은 선정 차차년도인 2020년부터 성과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네, 다음은 2019년 선정기관의 취소 요건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이전 선정기관과 동일하고 5번 요건이 조금 변동이 있는데요. 실업자 훈련의 경우 일반 취업률 및 수요자 만족도가 전체 평균의 90% 미만일 때, 재직자 훈련의 경우 수료율과 수요자 만족도가 재직자 훈련 평균의 90% 미만일 때 우수훈련 기간 취소가 됩니다. 선정이 취소되면 1년 인증 또는 인증 유예 등급이 부여되는데요. 우수훈련기관 선정 자체가 취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5년 인증에서 3년 인증 등급으로 하향되는 것이 아니라 1년 인증 등급이나 인증 유예로 조정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수훈련기관에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므로 자료집을 꼼꼼하게 참고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훈련기관 인증평가 개요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인증평가 절차와 훈련기관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기관부터 보겠습니다. 인증평가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기관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집은 101쪽입니다. 네, 인증평가는 훈련기관 관리번호가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아직 관리번호가 없는 기관은 평가 신청 전에 관리번호를 받으셔야 합니다. 101쪽 중간에 나와 있는 참고사항을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요. 훈련기관 관리번호 발급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HRD넷에서 회원가입을 하신 후에 전자서비스를 신청하시고 관련 서류를 관할 고용센터로 송부하면 관할 고용센터가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에 훈련기관으로 승인을 해줍니다. 이때부터 훈련기관 관리번호가 발급이 되고 HRD넷 행정지원 시스템을 활용하셔서 평가를 신청하시거나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HRD넷 시스템 설치나 활용 방법은 자료집 4부에 보시면 151쪽부터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기관 등록 후에는 기관에서 운영할 훈련의 직종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같은 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NCS 소분류 수준에서 직종을 선택해야 하는데 이는 인증평가 후에 진행되는 과정심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혹시 운영하려고 하는 과정이 신청 제한 분야에 해당해서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셔서 직종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은 자료집 101쪽부터 102쪽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규 기관은 상반기와 하반기 2번 평가가 운영되므로 참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 대상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기관이 하반기에 신청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실적 보유기관의 평가 대상 확인 방법입니다. 실적 보유기관은 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서 우리 기관이 실적 보유 기관인지, 그리고 실적 기준 대표 훈련 과정은 무엇인지, 회차는 무엇인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1월 중으로 저희가 HRD넷 공지사항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평가 준비를 하고 나면 평가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평가 참여 신청 기간에 꼭 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2월 7일부터 2월 21일 18시까지입니다. 참여 신청할 때는 신청서 외에도 자체평가 보고서와 1단계 재정건전성 평가 서류를 함께 첨부해 주셔야 하므로 꼭 기억해 두셨다가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신청이 끝나면 2월 22일부터 26일 18시까지 평가 신청서와 서류들을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수정 보완을 하시려면 신청서를 회수하셨다가 다시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회수된 채로 다시 신청을 완료하지 않으시고 회수한 채로 기간이 끝나버리면 미신청에 해당돼서 인증유예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가 신청 때 아셔야 하는 내용 설명을 위해서 잠시 47쪽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47쪽에는 회차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회차는 평가 참여 기관들을 유형별로 분류한 것으로 인증평가를 신청할 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표 2-1을 참고해 주시면 실적 보유 기관의 회차는 1회차, 2회차, 3회차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1회차는 2019년도에 현장평가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기관들입니다. 자세한 유형은 이 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관들은 2019년도에 성과평가와 현장평가를 모두 실시하게 됩니다. 이 회차 기관은 2019년도에 현장평가를 받을지 안 받을지를 선택하실 수 있는 기관입니다. 이 기관들은 2018년도 실적보유 기관으로 현장평가를 받아서 1년 인증을 받은 기관들이 해당합니다. 만약에 19년도에 현장평가를 받지 않겠다라고 선택하시면 18년도 현장평가 점수와 19년도 성과평가 점수를 합산해서 인증 등급을 조정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년도에 현장평가에 참여하지 않고 단연 인증 기관으로 등급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현장평가를 실시했던 18년도부터 유효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장평가 참여 여부 선택은 평가 신청 기간에만 가능하고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네, 3회차는 단연인증기관 회차입니다. 단연인증기관은 1년 단위로 1단계 평가와 성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등급 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단연인증기관은 따로 자체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회차는 모든 상반기 신규 기관이 해당합니다. 상반기 신규 기관의 회차에 대해서는 자료집에는 나와 있지 않으므로 체크를 해두셨다가 나중에 신청하실 때 4회차를 꼭 선택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신청 회차까지 알아봤고요. 다시 41쪽으로 가시면 평가 신청 후에 1단계 기관 건전성 평가 결과 통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단계는 심사평가원에서 서면 평가를 하고 평가 신청 시 입력해 주신 기관 담당자의 메일과 문자로 결과 통보 안내를 합니다. 연락을 받은 후에 HRD 내 심사평가 시스템에서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관은 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로 이의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의 신청 접수를 받으면 심의위원회에서 내용을 심의해서 후속 조치를 실시한 후에 그 결과를 다시 HRD 내 심사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최종 통보합니다. 네, 1단계 적합기관은 2단계 현장평가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한 장 넘겨서 42쪽을 보시면 현장평가 실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장평가 진행 일정은 맨 위에 나와 있는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평가는 신규 기관은 현장평가 일주일 전에, 실적 기관은 현장평가 2주일 전에 안내가 되고 이렇게 안내된 일정은 변경이 어려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현장평가 당일에는 현장평가가 실시될 수 있도록 기관 사무실과 분리된 별도 공간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현장평가를 시행하는 평가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기관은 훈련 전문가 2명, 내용 전문가 1명으로 구성된 3명의 평가위원들이 기관을 방문해서 현장평가를 실시합니다. 실적 보유 기관도 기본적으로 3명이 가시는 것은 동일한데요. 4명이 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실적 기준 대표 훈련 과정과 기관에서 선정한 대표 훈련 과정의 직종이 다를 경우에 내용 전문가가 1명 더 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기관 선정 대표 훈련 과정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할 고용센터 관계자나 인증평가센터 직원 등이 참관이 가능하며 참관 시에는 저희가 미리 연락을 드리고 이 참관하는 직원들은 현장평가에는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평가의 전 과정은 녹취됩니다. 현장평가가 끝나면 현장평가일 포함 3일 이내에 HRD 내 시스템에 평가 확인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으나 현장평가 때 의견이 있으시거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이 인증평가 확인서를 통해 작성하실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1단계와 마찬가지로 2단계 역량평가가 마무리되면 그 결과를 HRD 내 심사평가 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우리 기관의 인증 등급과 평가 항목별 점수, 피드백 보고서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다만 피드백 보고서는 신규 기관과 실적 보유 인증 유예 기관만 제공되기 때문에 현장 평가 시에 총평을 꼼꼼하게 들으셔서 그때 피드백을 기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역량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관은 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로 이의 신청 접수가 가능하고 역시 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하여 인정된 기관에 한하여 후속 조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만약 후속 조치로 현장 재평가가 결정될 경우에는 재평가 1일에서 3일 전에 기관에 통보드립니다. 이렇게 후속 조치까지 끝나고 나면 최종 등급이 확정되는데요. 이 역시 심사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증평가 절차별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설명의 자료집에 있는 내용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꼭 자료집을 정독하셔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기관 건전성 평가의 기준과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기관은 자료집 104쪽, 실적 보유 기관은 51쪽부터 나와 있습니다. 기관 건전성 평가는 훈련 기관의 청렴 수준과 재정 안전성을 판단하는 평가로서 준법성과 재정 건전성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기시면 준법성 평가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준법성 항목은 훈련기관의 청렴도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훈련기관이 평가 대상 기간 내에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그 처분 수준에 따라서 감점을 하게 됩니다. 각 지표에 따라서 평가 적용 일자와 내용의 차이가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평가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감점이 예상되는 기간은 이 기준을 참고하셔서 우리 기관이 어떤 처분을 받았고 몇 점이 감점되는지를 미리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법성 평가 기준 표 아래에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재정 건전성 항목은 평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 주신 서류를 근거로 훈련 기관의 세금 체납 여부, 신용 수준을 확인합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인정 서류를 제출하면 감점이 되기 때문에 자료집에 나와 있는 증빙자료 인정 범위, 발급 기간, 유효 기간, 발급처 등을 꼭 점검해 주시고 자료집 부록에 보시면 불인정 서류 예시가 나와 있는데 이거를 꼭 참고해서 불인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건전성 항목 평가 기준입니다.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면 각각 10점씩 감점이 되고 개인 사업자는 신용등급에 따라서 신용등급 7, 8등급은 5점 감점, 90등급은 10점이 감점됩니다. 법인 사업자는 2018년도와 달리 표준재무제표나 기업신용등급 보고서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제출할 수 있는데요. 완전 자본 잠식이나 C등급 이하일 경우에 10점 감점이 됩니다. 그럼 1단계 평가를 위해서 훈련기관에서 준비할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은 신규 기관은 107쪽부터, 실적 보유 기관은 54쪽부터 순서대로 나와 있고 이 PPT 화면에는 예시가 추가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먼저 표를 보시면 준법성 평가를 위해서 훈련기관에서 따로 준비해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 재정 건전성 평가를 위해서는 모든 기관이 사업자 등록증과 시설 지정서 그리고 국세와 지방세 납세 증명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개인 신용 등급 보고서, 법인 사업자는 표준 재무제표 또는 기업 신용 보고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평가를 신청하실 때 시스템 안에 첨부하는 칸이 있습니다. 거기에 첨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주의해 주셔야 될 점이 사업자 등록증 상에 우리 기관이 공동대표여서 대표가 2명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2명 모두의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와 개인 신용 등급 보고서를 제출해 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럼 재정건전성 제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업자 등록증과 시설 지정서는 납세증명서나 신용수준 서류가 본 기관의 것인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일단 시설 지정서는 표로 제시되어 있는 시설 유형을 참고해서 우리 기관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기관이 학원이다, 학원 유형에 속한다 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증빙자료인 학원 설립 운영 등록증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국세납세 증명서 예시입니다. 이렇게 생긴 납세 증명서를 제출해 주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발급 기간입니다. 19년도 1월 25일부터 2월 26일 안에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되므로 꼭 이 시기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반기 신규 기간은 이 밑에 나와 있는 시기와 같습니다. 저희가 사업자 등록증과 정보가 일치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상도나 크기를 조절하셔서 선명하게 확인이 가능하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납세 증명서 예시입니다. 똑같이 1월 25일에서 2월 26일 안에 발급받은 내용을 첨부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일부 지점의 경우는 국세나 지방세 납세 증명서 발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본점의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를 제출해 주시고 본점과 지점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증과 법인 등기부 등본 또는 학교 정관을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역시 같은 페이지에 참고사항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네, 개인 사업자의 개인 신용 등급 보고서 예시입니다. 발급 기간은 납세 증명서와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개인 신용 등급 보고서에서 저희가 확인하는 것이 등급이기 때문에 개인 신용 등급 보고서 맨 앞에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발급처에 직인이 첨부되지 않았으면 불인정 서류로 점수가 감점되기 때문에 발급처 직인이 꼭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보통 개인 신용 보고서는 3장이나 4장 정도 출력하게 되는데 발급처 직인이 맨 마지막에 있어요. 그러면은 기관에서는 맨 앞에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만 첨부하면 되겠지 해서 첨부해 주시는데 3장이면 3장, 4장이면 4장 전부 스캔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법인 사업자의 표준재무제표입니다. 2017년 표준재무제표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표지를 포함해서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를 모두 첨부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신규 기간은 2018년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법인 사업자의 기업 신용 등급 보고서입니다. 기관 정보와 신용 등급 확인이 가능한 기업 신용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는데요. 19년도 2월 26일을 기준으로 유효 기간이 남은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또 비영리 법인 같은 경우는 표준재무제표나 기업신용보고서가 발급이 어려운 곳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회계감사보고서나 결산보고서 등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 기타 증빙서류는 세무회계 전문가 검토를 통해서 인정 여부를 판정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1단계 제출 서류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제출 서류들을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는지 자료집에 저희가 전부 실어 놓았습니다. 신규 기간은 111쪽, 실적 보유 기간은 58쪽에 발급이 가능한 곳을 모두 실어 놓았고요. 그다음에 서류별 발급 절차를 부록에 실어 놓았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단계 현장평가 기준 및 방법입니다. 신규 기간은 현장평가 100점으로 2단계 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좀 세심하게 들어주셔야 하고 실적 보유 기간은 2018년도에 비해서 보완된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단계 현장평가 항목입니다. 신규 기간은 113쪽, 실적 보유 기간은 73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신규 기관과 실적 보유 기관의 배점은 다르지만 평가 영역은 기관 경영, 훈련 과정 관리, 시설 및 장비, 훈련 전담 인력, 훈련생 관리로 같습니다. 이 5가지 영역에 대해서 현장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네, 신규 기관을 위해서 자료집 구성을 미리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먼저 맨 위에 나와 있는 것이 평가 항목으로 훈련 기관의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요소입니다. 그 영역에 따라서 문항들이 구성되어 있고 현장 평가 때 어떤 것을 확인하는지 이 평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시되어 있는 평가 기준이 중요한데요. 평가 기준이 2개씩 제시되어 있는데 이 2가지를 모두 충족하시면 점수의 60%, 보통 점수 부여 기준이 이 평가 기준 2개를 충족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각 영역별로 자료집 뒤편에 실려 있으니까 집에 가셔서 꼼꼼히 읽어보시면서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역의 맨 밑에는 현장평가 증빙자료 예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에서 기관 경영 평가를 위해서 뭘 준비해야 하지? 라고 생각이 드시면 요거를 참고하셔가지고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랑 완전 똑같을 필요는 없고 기관의 여건에 맞게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신규 기관 항목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관 경영 항목입니다. 115쪽에 나와 있습니다. 기관 경영 영역에서는 기관장의 사명감, 그리고 기관의 경영 원칙과 미션, 보유 여부, 발전 목표와 실행 계획 구성 여부, 그리고 실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주요 정보보안 관리 계획을 구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게 됩니다. 특히 기관장 사명감은 법과 규칙 준수 여부도 판단하기 때문에 만약 1단계 준법성에서 감점이 있을 경우에는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훈련 과정 관리입니다. 훈련 기관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훈련 과정에 대한 내용을 평가합니다. 모든 훈련 과정은 훈련 전과 훈련 중, 훈련 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문항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훈련 과정을 설계하기 전에 다양한 수요 조사를 반영해서 훈련 과정을 개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훈련 운영 중에는 이렇게 개발한 훈련 과정을 실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역량을 판단하고 훈련 중이나 후에 훈련생 성취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역량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훈련이 모두 끝나고 나면 훈련 과정 운영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훈련 과정 전반을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설 및 장비입니다. 훈련 운영을 위해서 시설이나 장비를 확보하고 있는지, 그 시설이나 장비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보고 재난이나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네 번째는 훈련 전담 인력입니다. 훈련 운영에 필요한 교강사를 확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직업훈련 운영에 필요한 행정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훈련 전담 인력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조건을 적절하게 보장받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또한 훈련 전담 인력의 업무 역량을 관리할 수 있는지도 평가 문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영역은 훈련생 관리 영역입니다. 훈련생에게 이 훈련을 홍보할 계획을 잘 수립하고 있는지 또는 그 홍보 계획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를 보고 훈련생의 훈련 참여 목적과 사전 지식 수준을 확인해서 이를 관리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훈련 운영 중에 발생되는 훈련생의 고충이나 건의사항을 기관에서 수렴해서 개선하고 있는지, 개선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훈련 종료 후에 훈련생 특성을 고려해서 취업이나 경력개발 지원을 기관에서 해줄 수 있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다음은 실적보유기관 현장평가 항목입니다. 일단 2018년도에 비해서 변화된 사항을 미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부 평가 기준을 기존 2개를 공개하는 거에서 3개로 확대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개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해당 문항의 60% 보통 수준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증빙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운영 사항의 적절성과 구체성 평가를 강화하였습니다. 그 예시로 18년도 훈련생 관리 영역에 있던 문항이 훈련 전 훈련생의 사전 지식 수준이나 직무 관련성 등을 확인하고 있다 였다면 19년도는 초기 상담 시 훈련생의 사전 지식 수준이나 경력 사항 등을 확인하여 훈련 과정 운영에 참고하고 있다로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훈련생 선발 관련 평가 지표를 삭제하고 훈련 적응 지원 관련 평가 지표로 통합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각 영역별로 산재해 있던 규정과 관리 지침을 기관 운영 규정 하나로 통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적 보유 기관의 첫 번째 현장 평가 영역입니다. 75쪽에 나와 있습니다. 기관 경영 영역에서 기관장의 사명감, 목표와 계획 실행, 그리고 주요 정보 관리를 평가합니다. 신규 기관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문항은 기관장의 사명감에 대한 문항인데요. 법이나 규정 위반 여부를 여기서도 보고 있기 때문에 1단계 준법성에서 감점이 있는 경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훈련과정 관리입니다. 훈련과정 관리에서는 훈련과정 개발 내역, 그리고 이것을 운영하고 관리한 내역, 결과를 분석하고 과정을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올해 계획공고에도 나와 있듯이 추가된 부분은 1번 문항과 관련돼서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주관한 훈련과정 개발 관련 경진대회 수상 경력을 보유한 경우에는 우대하고 있습니다. 우대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시설 및 장비에서는 훈련 시설과 장비를 확보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네 번째, 훈련 전담 인력에서는 훈련 전담 인력 확보, 근로 조건이나 업무 역량 관리의 적절성을 판단합니다. 3번 문항과 관련해서 훈련 전담 인력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에 참여했을 경우에는 우대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훈련생 관리 영역입니다. 훈련생이 안정적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는지, 취업이나 경력 개발을 지원했는지에 대해 평가합니다. 1번 문항과 관련해서 비콘 출결 시스템을 설치한 경우에는 출결 관리 지표에서 우대할 예정입니다. 그럼 현장평가 진행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기간은 125쪽, 실적 기간은 80쪽입니다. 이 표에 진행 절차가 제시되어 있고 각 절차별 자세한 내용이 다음 페이지부터 나와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2번부터 함께 보시면요. 평가위원이 도착해서 상견례하고 훈련기관 현황을 발표합니다. 이때 기관 소개하실 때는 따로 PPT는 준비 안 해주셔도 됩니다. 준비해주지 않으셔도 되고 10분 이내로 기관에 대해서 자체평가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상호 인사를 하면서 평가 참여자들의 소속을 확인합니다. 우리 기관 소속이 아닌 사람은 평가에 참여하실 수 없기 때문에 재직 증빙 자료를 미리 구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소개가 끝나면 1차적으로 평가위원이 증빙 자료를 확인합니다. 이 자체평가 보고서에 기록된 내용을 진짜 현장에서 시행하고 있는지를 위주로 확인을 합니다. 이때 기관 관계자들은 평가 장소 밖에서 대기하시면서 평가위원이 궁금한 점이나 자료를 요청하셨을 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확인을 마치면 훈련 시설과 장비를 점검하는데요. 이때 관계자는 자체평가 보고서에 써주신 내용을 토대로 기관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기관의 실습장이 강의장과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신속한 이동을 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해 주시고 또 미리 저희 인증평가센터에 연락을 주시면 평가위원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점검을 마치면 다시 평가장으로 돌아와서 인터뷰를 실시하게 됩니다. 기관장 인터뷰는 별도의 공간에서 진행되고 이 밖에 훈련 교강사, 행정인력, 훈련생 인터뷰는 현장평가 장소에서 진행합니다. 이 이후에는 시설 장비 점검한 것과 인터뷰 결과를 종합해서 2차 증빙자료 확인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평가위원회 논의와 평가가 끝나면 평가 참여자를 모두 모시고 총평을 진행합니다. 이 총평 때 중요한 것이 총평을 들으시면서 사실과 다르게 평가된 부분이 있거나 우리 기관에서 이걸 마련했는데 평가위원이 보지 못한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총평이 다 끝나고 난 후에 소명 절차 때 꼭 그것을 말씀드려서 평가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셔야 합니다. 소명을 하는 경우에는 기관에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 잘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장 평가가 다 끝나면 이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도 추가적인 자료 제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꼭 소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명을 한다고 해서 현장 평가에 불이익이 있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소명까지 다 끝나고 나면 현장평가위원이 평가 종료 선언을 하기 전에 현장평가 체크리스트를 기관과 함께 작성합니다.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시면서 절차대로 평가가 진행됐는지, 증빙자료 확인이 됐는지를 기관과 평가위원이 서로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그리고 이때 작성한 체크리스트는 기관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이후 평가가 모두 끝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일 3일 이내에 HRDnet 시스템에 인증평가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현장평가 절차고요. 총 소요시간은 최소 2시간에서 최대 5시간 정도 걸릴 예정이며 이 순서는 유동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가위원분들하고 처음에 상견례 하실 때 같이 협의하셔서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장평가와 관련된 몇 가지 안내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면 현장평가는 실제 기관의 운영 내용이나 계획을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관 현장평가 받아야 돼서 자료 작성한다, 즉석에서 작성한다, 새롭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빙자료 예시는 저희가 정말 예시로 들어드린 것이기 때문에 기관의 여건이나 상황에 맞춰서 갖춰주시면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형태가 꼭 서류 형태가 아니어도 되고 PC에 저장된 파일 형태나 시스템이어도 괜찮으니까 그거를 확인 부탁드린다고 평가위원분들께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장평가 당일에는 그 앞선 현장평가나 교통 여건에 인해서 조금 지체될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저희가 미리 연락을 드립니다.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증평가는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요. 평가 주체 이외에 제3자는 평가위원과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CCTV로 촬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평가 장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당일에만 종이로 이렇게 가려주시거나 아니면 그 당일에만 전원을 잠시 꺼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터뷰 준비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장 인터뷰는 필수로 실시하게 되는데요. 현장평가 당일에 기관장님이 출장이거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참여하실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관장이 부재했을 경우에는 기관장의 대리인을 선임해서 인터뷰를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리인은 꼭 그 기관 소속 된 근로자여야 하고 이때 상호 서명이 들어간 위임장을 반드시 작성해서 현장평가 당일에 평가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전담 인력은 교강사 1명과 행정 인력 1명 이렇게 인터뷰가 실시되고요. 훈련생 1명을 평가위원이 무작위로 선정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신규 기관 같은 경우는 훈련생 인터뷰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 방법입니다. 신규 기관은 관련 내용이 130쪽, 실적 기관은 84쪽부터 나와 있습니다.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저는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고, 이 평가 신청하시기 전에 그 내용들을 읽으시면서 보고서를 한 장 한 장 작성해 가시면 됩니다. 요 양식은 아직은 업로드되어 있지 않은데 1월 중에 HRD 내 공지사항에 업로드될 예정이니까 여기에서 신규기관용, 실적보유기관용을 잘 구분하셔서 다운받으신 후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체평가 보고서는 훈련기관 스스로 현장평가 준비 사항을 점검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훈련기관의 기본적인 정보와 현장평가 영역별 준비 내용을 적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위원은 이 자료를 읽고 훈련기관의 역량을 사전에 점검하게 됩니다. 네, 자체평가 보고 작성 시에 개인정보를 조금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름이나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의 고유 식별번호는 이렇게 동그라미나 별표 처리해가지고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일명은 제시된 대로 19년 언더바 훈련기관 관리번호 언더바 훈련기관명 언더바 자체평가 보고서 이렇게 작성을 하셔서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체평가 보고서는 최대 10메가 용량 범위 안으로 적어주셔야 합니다. 용량이 초과할 경우에는 축소를 해서 올려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그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 방법 안내에 축소하는 방법까지 다 안내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작성하실 때 신규 기관은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기관장의 서약서, 그리고 기관 정보, 시설 평면도 첨부해 주시고 평가 참여자 명단을 적어주신 후에 영역별로 과정 개요서, 그리고 자체 진단 및 활동 계획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실적 보유 기관은 이제까지 운영했던 기관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2회차 참여하시면서 현장평가를 미참여 선택하시는 기관들도 모두 작성해서 올려주셔야 함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항목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평가 참여자 명단 작성입니다. 평가 참여자 명단은 그 현장평가 당일에 참여할 사람을 적어주시는 건데요. 이게 처음에 2월 달에 적어주시는 거랑 나중에 현장평가를 받을 때 기관 구성원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서 이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현장평가 시작할 때 그 모든 평가자 참여자가 재직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증빙 자료를 마련해 주시고, 그 평가위원께 저희가 참여자 명단 작성할 때는 이분이 재직하셨는데 지금은 이분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공지가 없이 명단에 없는 평가 참여자의 경우에는 이 평가에 참여하실 수가 없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